저기 앞쪽 가가지고 하나만 그 조문만 조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30) 조문이 안 적어져 있는데, 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우리가 대리에서요,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고, 을이 병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가지고 현명을 해서 가령 매도인 갑대리인 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럼 그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대리권 안 줬다. 갑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는데 가가지고 갑을 대리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러면 갑에게는 효과가 귀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걸 뭐라고? 대리권 안 줬으니까. 대리권 안 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적어져 있지 않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뒤집으면 본인이 요 매매계약을 추인을 하면 뭐가 된다? 효력이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한다? 딱 무효인 것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인해버리면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 이런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게 계약의 무권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그 조문을 어디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37페이지에 거기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그 박스에 제일 밑에 보시면, 큰 박스의 제일 밑에 보시면 효가 나와 있죠. 거기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급표가 있는 거 돼가지고 무토 취해 요렇게 적었었고, 여기에 취소였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허가를 받은 거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무권 대리, 여기가 무권 처분, 얘들을 추인하는 거, 이게 무무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133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무권 대리의 추인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 130조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본인을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는 것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지나가는 길에 42페이지 아까 관련 판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에 이익 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130조, 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귀속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9페이지 가셔가지고 법률행위 후 부과해가지고 조건과 기한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되게 어려워한다. 그런데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온 걸 살펴보면은요, 일단 한 80% 이상이 조문이 정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례도 나오는 판례가 반복돼가지고 나옵니다.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너무 이 개념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일단은 조문을 중심으로 가장 포인트부터 미리 해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일단 상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여계약을 하는데 갑이 남편이고 을이 아내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 그런데 뭐라고 조건을 다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을이 콜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4월 1일 날.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은요. 역시 자동차고 그 다음에 을하고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자동차 준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 증여계약을 어떻게 하기로 한다? 무효로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동차 주되 시험에 떨어지면 토해내라. 돌려받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날짜는 6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6월 1일 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당장 4월 1일 날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효과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합격하게 되면 증여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여기에 달리게 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 일단은 증여계약 유효했고 자동차 줬으니까 을은 소유권까지 다 취득을 했죠. 그러다가 불합격하게 되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은 증여계약의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달렸다, 의존케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발생 이 부분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정지 조건 또는 발생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요거 불합격하면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해제 조건. 그래서 빨리 요 개념부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내가 6월 1일 날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어떤가요? 이 지문은 자, 아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증여계약이 성립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여기가 효력이라고 적어져 있지 성립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4월 1일자로 이미 증여계약은 성립했습니다. 효력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랬고 합격하게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일 날 증여계약 성립도 했고 효과도 발생됐고 을이 소유권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면 6월 1일자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여기 합격했다는 게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게 이루어진 거.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때 효력이 생긴다니까, 여때.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시험에서 또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요. 10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는 10월 1일 날 성립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임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임대차가 10월 1일 날 성립은 했는데 그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죠. 지금 10월 달에 을이 갑한테 나 사용하게 해달라. 10월 달에 갑이 을한테요. 차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요거는 발생 또는 요거는 소멸 전부 다 10월 1일자로 보게 되면 장래의 사실이죠. 내년이니까 장래의 어떤 사실입니까? 여기는 불확실한 사실이었는데 내년 1월 1일이 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한, 이쪽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 그래서 여기 내년 1월 1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시기.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내년 12월 31일 이때 되면 임대차 효력을 잃게 되니까 종기. 그래서 발생기한 또는 시기, 소멸기한 또는 종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확인을 하고요. 서설 보시면 법률행위의 이제 조건과 기한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덧붙여지는 약관, 특약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조건의 의 관련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여기 단어 확인해야 됩니다.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그 다음 단어 확인해야 됩니다. 장래의 그 다음 단어 확인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장래다 동그라미 쳤으니까 바로 그 밑에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도 기출입니다.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에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제목이 큰 제목이 뭐냐면 법률 행위의 부관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부 다 의사표시로 붙여요. 의사표시로. 당사자가 의사로 붙이는 거.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왼쪽 큰 제목 봐두십시오. 법적 성질.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우측 설명.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밑에 지문 32의 기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바로 밑에 지문으로 내려주십시오.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죠.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 아까 이야기 합격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게 아니죠. 6월 1일 날 비로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미 4월 1일 날 이 증여계약은 다 성립해 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따라서 마지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면 효력 발생이 요건이다. 효력이 발생,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위에 두 개 지문이 같은 기출 지문입니다.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 취에서 첫 번째 해와
취소나 해제. 단독행위니까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동철 상추면에서 상. 그런데 여기는 우리 법에 조문이 적어져 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우리 민법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493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부무효 원칙에서 판례 아주 중요하다고 했던 거 다시 나왔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예외는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50페이지에 조건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정지 조건 첫 번째 지문만 보면 됩니다.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문제 없고요. 바로 그 밑에 해제 조건 첫 번째 지문만 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 지문을 볼 때는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겠다. 다른 하나는 시험에 불합격하면 토해내라. 토해내라.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우리 여기 OX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OX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잠깐 스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봐보십시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 계약,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 계약, 가령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에 의한 증여.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의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 계약은 무효 원인이 있는 법률 행위다. 잘못됐죠? 다른 건 다 맞는데 마지막 제 착사강에서 사기.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 계약은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취소 원인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 앞에는 다 맞고 그 사기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69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의 원칙, 일부 무효의 예외. 70번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잘못됐죠? 일가가, 일제성, 가분성, 가정적 의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7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7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로 전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72번 무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74번 강행 규정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뭡니까? X입니까? X.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5번 통정한 허위의 매매나 축 로또 당첨 이야기한 거고요.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틀렸죠.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빠져야죠. 비소급적 추인. 처음부터란 말은 4월 1일이란 말이고 이거는 그냥 6월 1일 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은 맞는데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소급표가 없으니까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잘못됐죠? 무추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아까 다 봤던 지문들입니다. 77번 무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뭐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78번은 패스. 다음 양가라 1번 무무추에서 두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 갑에게 미친다. 아까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네, 머리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80번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에 한 것으로 본다. 잘못됐죠? 무무토 취치에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조문 읽었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권리가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23페이지 296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청구권이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97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아까 18세의 미성년자 18세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는 되고 추인은 안 되고 취소권자가 재착사강 법의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작년 기출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잘못됐죠?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동의가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98번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소송상의 이행 청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묵시적 취소. 99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 경우에 하나의 법률행위 일체성 가분적이다 가정적 의사 일가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거. 300번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취소가 소급표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당연히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301번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였다.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럭 1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불성립이다. 일부 취소도 계약이 2단계의 문제로 성립하고 나서다. 성립하고 나서. 여기는 불성립. 불성립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32조 조문 그대로고 3번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하였다면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까 그림도 그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을한테 하는 겁니다. 을한테 전근장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5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잘못됐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06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 향하여 소멸한다. 여기가 이미 잘못됐죠?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갑과 을은 이행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 취추.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로 확정됐으니까. 저한테 봐준다고 했으니까.
다음 309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잘못됐죠? 법정 대리인, 아빠는 아들이 18세인 상태에서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셔가지고 313번 확인. 취소권은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 내에 추 3,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인 10 그대에 행사해야 한다라는 거. 다음 314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6월 1일 날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4월 1일 날 이미 성립해 있다니까요. 6월 1일 날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15번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래니까. 16번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17번 취소나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그 50페이지에 가장 조건 네,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